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제 유퀴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꽤 논란이 이제 방영 전부터 됐지 않습니까? 당선자가 가장 힘이 셀 때는 당선 직후잖아요. 취임하기 전. 당연히 그 당선자가 나오면 다 긴장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예능을 정치가 저렇게 가장 힘셀 때 이용하면 되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미지 컨설팅에. 의원님한테 안 물어봤죠? 네,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네. 우선은 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 측에서 요청을 하셨을 것이고 그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예. 나가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진행자는 몰랐던 것으로 지금. 진행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진행자가 몰랐다는 건 갑자기 결정됐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유퀴즈 쪽에서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문 대통령도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타진한 적이 있다고 알아요. 유퀴즈. 그러니까 퇴임 전에 한번 그렇게 예능 출연을 한번 하자. 그걸 고르다가 근데 유퀴즈 쪽에서 정치인 출연은 거절합니다라고 답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갑자기 그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더군다나 당선자를 모셔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측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좀 정상적인 절차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만약에 요청이 왔는데 네. 나가지 말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청이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김어준 프로그램도 제가 나갈게요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요청해서 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대부분은 방송은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데 유퀴즈만 내가 나갈게 손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든 프로그램 세팅해봐 하는 건 쉽지 않죠. 만약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퀴즈가 갑자기 정치인을 처음 부른 거거든요. 처음 부른 거란 말이죠. 하필 지금 갑자기 부르고 싶었다. 이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말했듯이 당선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 그래서 나갔다면 이게 적절한 결정입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땐 만약에 나 무조건 나가겠다 무조건 만들어 했다면 잘못된 거겠죠. 근데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그 와중에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게 TV에 나오는 건가요? TV에 나오는 거. 네, 그걸 굳이 나가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랄까요.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누군가가 출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참모 쪽에서 추천하거나 제안하거나 했을 수 있죠. 예.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확인을 하고 그 얘기를 이어가보고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워낙 이제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직 그 프로그램 확인은 못했지만 기존에 SBS 프로그램은 봤었는데 그때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 출연하셨던 세 분이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지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집사부일처였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보시고 얘기하죠 다음 주에.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윤석열 당선자 특별보좌 박민석 전 의원이 검서 완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할 사안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해야 될까요?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한다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판사의 판결권을 박탈해야 된다.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삼권 분립. 지금 만약에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입법부는 그럴 수 있죠. 입법부가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정보기관의 권한은 그 정보기관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어떤 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입법부의 일원으로 입법기관인데 본인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어이 허은하 의원 입법권 박탈해야 되겠구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발언을 한 그 사람의 한 분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수 완박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박탈하자고자 하는 것은 한 명의 말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170여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건 비판할 수 있죠. 반대하면은. 근데 한 명 정도 뭐 그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윤석열 당선자 특별보좌역이라는 분이 국회 입법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하는 발언은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합니까? 이거는 그분은 네, 뭐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조사. 그 의원님이 나오신 이 시즌이 불리한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등장하면 언제나 검증 국면이고 이제 방어적으로 변호하셔야 되니까 곤란하신 시즌이 나오긴 하셨어요. 한두 분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선 검수완박 얘기는 안 합니까? 어제 정말 중요한 얘기 있었는데.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불리한 건 먼저 여쭤보고요. 불리한 거,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이 사안도 언론이 이제 굉장히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 일단 40년직이 아니라는데 40년직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는 40년 한결같은 친구라고 소개하고 등장했는데 아니랍니까? 근데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까? 평상시라면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이분이 낙마되는 건가 하는 상황에 오자 갑자기 아니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옹색해 보여서 그런 거죠. 저희는 뭐 40년 직이든 40년 직이가 아니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무조건 감싸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검증하고 똑같이 결론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40년 직이다 아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굳이 말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40년직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약간 옹색해 보인다는 그 옹색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죠? 말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이번에는 네. 한 가지만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사권 분리 얘기도 하셔야 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민정수석 폐지하고 민정이 하던 역할도 법무부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도 법무부가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인사, 사정, 검찰 모두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으로는 네. 기존의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셨었고 그 후에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하지만 민정수석은 따로 있죠.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 그 가이드를 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이 부처를 책임지다가 저 부처에 간다고 해서 저 부처의 권한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에 계셨었고 그리고 함께 민정수석도 해봤고 법무부 장관도 해보면서 이게 업무에 대한 롤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저희는 민정수석을 뭐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역할을 어느 곳에 주는 것이 좋겠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케이스하고는 다른 것이 민정수석도 해보고 법무부 장관도 해보고 근데 민정수석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경험을 가져가는 것이지 민정수석의 자리를 폐지하고 민정수석 권한까지를 다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몰아준다. 아무리 본인이 믿을 만한 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그 한동훈의 법무부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무서워만 하지. 국민이 견제하시고 어떻게 저희가 국민이 견제합니까? 저희도 같이 견제를 할 테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에는 좀 축소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잖아요. 부서를 많이 만들지 않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얘기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롤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인데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잘못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개를 믿고 못 믿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인데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친한 부하였다고 이렇게 권한을 다 몰아주면 이분이 잘못할 때 혹은 이분이 너무 나갈 때 아무도 견제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무조건 견제를 해야 된다.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에 우선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친하기 때문에 몰아준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 인수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고 친하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면 그거는 저희가 견제를 해야겠죠. 굉장히 많은 권한을 몰아줄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안 좋겠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마 문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거는 우리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권한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우는. 글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도 이제 제가 경청했으니까 들어가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어제 큰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마도 그 사보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갑작스러운? 그렇죠. 예, 민영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 조정이 90일 할 수 있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보임하지 않았냐 비판해 주십시오. 그 비판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오늘 모든 신문에 오죽하면 한겨레까지도 네. 지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꼼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비판들의 글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곧 박홍근 원내대표 오니까 네. 답변은 제가 그분한테 드릴 테니까. 네, 좀 왜 그랬나라는 걸 좀 비판해 들어봐 주십시오.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지금 정치 시작한 지 2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 네. 정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민주라는 단어를 정말 써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까지 남의 당의 당명까지 고민하게 되고 있습니다. 남의 당의 당명까지.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아까 견제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무법 그러니까 모두 다 하지 말라고 하는 민주당만 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셔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가짜 무소속을 만들어 버리신 거잖아요. 위장 탈당을 했고요. 오죽하면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30여 초 남았으니까 잘 헌신적으로 그 독재와 맞서 싸웠던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존경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말로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지금의 타협이라던가 원칙을 지켜가려고 했었던 그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았는데 그러게요. 똑같이 배분하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유퀴즈 사등 좀 알아보고 그때 그 얘기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지만 원내대표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모시려고 했는데 네. 바로 바쁘시더라고요. 예. 네, 많이 바빴습니다. 지금도 바쁩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방금 허은하 의원 지적한 대목 그 바로 질문 드리자면 그 민영배 의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법사에 보임됐습니다. 이게 안건 조정이 회부해서 국민의힘이 90일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 이거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의도가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 사보임 방식으로 해서 무소속 한 분이 있으면 가장 뭐 이제 바람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양양자 의원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본인도 양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다른 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을 어제 오전에 저희가 좀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는 섭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또 하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다른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 소속된 분들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의장께서는 또다시 이제 사보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 자기가 처리해 주기에는 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건 조정위를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을 해올 경우에 지금 현재의 무소속은 양양자 의원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간파한 민영배 의원께서 그러면 부득이 나라도 해서 이 검찰 개혁의 문제,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의 정상 문제를 좀 매듭짓고 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사를 강하게 좀 표출을 해 주셨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로서도 고심을 하다가 좀 수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의도는 이해 가는데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때문에 꼼수 탈당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됩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뜻이 모아진 게 이제 너무나 수십 년 오랫동안 지리하게 국회와 사회적으로 논의했던 이 검찰의 이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이제는 해소할 때가 됐다. 그런데 오래되긴 했죠. 네. 그렇죠. 뭐 김대중 정부 특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검사의 대화, 아주 얘기 나온 지 20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그렇고 계속 국회 안에 기구가 구성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가능하냐 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이 이제 조정이 됐던 것이고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에 됐고 공수처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6대 범죄를 여전히 경찰에 남겨놓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인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검찰이 그 과도한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제19 감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특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과 인수위 과정에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하면서 정말 자기의 측근 복심들을 통해서 향후에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달리 말씀드리면 결국 국회가 이후에 논의를 해서 처리해가지고 법안에 올리더라도 윤 당선인 대통령이 되시면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거의.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감안하면서 결국은 2022년 4월에 그동안 수십 년간 논의해왔던 검찰은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그리고 재판은 법원이 한다고 하는 이 어떤 민주적 서로의 경제 균형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영영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이 정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내내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는 막바지인데 이 정도 논의를 하고 이 정도 의석수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개혁과 민생 얘기를 했는데 특히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이 시점에
안 하면은 앞으로도 못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 바로 이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이 통과하면 이제 소위 법사위로 심사는 간답니다. 끝났다고 이제 예. 간주하는 거니까 그럼 바로 본회의 상정인데 법사위 법정- 전체 회의로 가는 거고요. 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이 안건 조정이 통과하면 그거는 거의 예정된 일이니까 이제 본회의 상정인데 그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일단 왜 보류하신 거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인께서 이런 이제 국회에서의 이 중요한 현안을 놓고 국회 출장을 가셨을 때 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됐을 거고 그래서 본인이 국회 출장을 취소하고 좀 중재해서 이 상황을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중재.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신 것으로 압니다. 박 의장님이 평소 지론이 이제 중재 또는 뭐 합의인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합의가 안 될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의 입장으로 보자라면은 이제 검찰과 뭐 똑같은 입장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이 대원칙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 협상과 중재 그 공간이 있습니까? 이 법안에? 이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대원칙이 관철되냐 안 되냐가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함께 수반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그 수사 범죄가 경찰로 이제 경찰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경찰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경찰이 비대화되고 또 그만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기하는 것은 한국형 FBI를 빨리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6대 수사 범죄를 비롯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있었던 그런 전문 수사 역량들도 거기에 와서 또 국가수사본부와 같은 경찰에 있는 그런 수사 역량도 거기에 합쳐져서 국가적으로 반부패 수사 역량이 오히려 고도화 전문화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은 저도 이제 듣던 바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상적인 그 사안이라면 충분히 논의해서 쭉 가져가서 뭐 몇 달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5월 3일 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협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끌면 그 당선자가 취임하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테니 이 모든 논의는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거라서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에 통과시킬 거라면 20년 만에 이걸 통과시킬 거라면 계속해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박병석 의장의 평소 지론은 합의 논의니까 언제 선을 걷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저희는 이제 오늘 10시까지가 안건 조정 소위 구성 그 시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안건 조정위에서 이제 논의에 좀 더 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는 하여튼 야당의 의원뿐만 아니라 법원의 행정처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저희가 두루 지금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1에 안 고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나 문제의식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장께서 내놓으실 중재안이 있다면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 또 수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의장께서 물리적으로 저희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건 아니면 다음 주에는 이제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방해를 할 경우를 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약 의장께서 제기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과 법원 행정처 등에서 제기한 것들을 우리가 일부 수용을 하고 그러나 말씀드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이 관철되고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FBI 같은 것이 마련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그냥 이것을 여야가 합의 안 됐고 국민의힘이 반대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지금 한참 법안 소위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안건 조정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 또는 국회의장 또는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뭐 180석으로
막을 수 없다면 회기를 쪼개야 되고 그러면은 그 과정 전체가 이제 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의장님이 이건 안 돼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어느 정도에서 중재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진행할지에 의사 파악이 됐느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장께서도 이 현안을 비켜갈 수 없고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현재 안이 아닌 보다 진전된 수정된 안을 만약 낼 경우에 그걸 마냥 비켜가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장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중재에 지금 나서려고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정도 매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병석 의장님 한 번만 설득하면 되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반대 그 포지션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박병석 의장께서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만 뭐 두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을 다 또 100% 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결국 본인은 본인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향후에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의사 진행에 대한 자기의 스탠스를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방정식이네요. 뭐 정치가 늘 어려운 건데요. 대표님 할 일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4월 중 처리,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데 원칙,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국형 FBI의 조속한 출범 이 문제만 마련된다면 저희로서는 뭐 의장이 이제 어떤 중재안을 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의장님은 본인의 중재안을 낸다는 의지도 있으신 겁니까? 네, 이제 이미 뭐 여러 번 본인이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의장님의 있습니다.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뭐 저희로서는 그러면 이 문제는 의장께 강력히 우리의 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더 강하게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네요. 의장님은 또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은 또 의장님만 막으면 그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어려운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중요한 현안 가지고 서로 입장이 그냥 일치되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 당내 의견, 그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 안에서 야당까지의 설득의 문제, 향후에 또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 그 국무회의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이 문제만큼은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한 거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저는 의장님도 그렇고 뭐 여당 지금의 그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렇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